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평구청장은 어르신 건강 100세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해 노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부평구 보건소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 및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부평구청장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건강관리 기본정보 습득과 실천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령화 시대에는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12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 혈당 검사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및 운동교육,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 도포,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한 방문 간호 신규 대상자를 발굴 사업을 벌여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에서 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시민, 사서와 함께하는 다독다독 이웃 공동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산시 금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고인도 도서관. 지난 2014년 몇몇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마을도서관입니다. 40평 남짓한 이 공간은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는 공부방이자 문화예술 체험 공간, 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 끝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마을 주민 아이들한테 재능 기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토탈 공예, 네킨 공예라든가 POP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올 수 있게끔 끌어들였고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여기서 같이 저희들한테 배우는 걸 통해서 나가서 또 재능 기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나눔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서 다양한 역할을 갖추게 된 지금과는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진들은 오산시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평생교육 또는 공동체 활동 공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고인도 도서관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여있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공간 조성부터 시작해서 북카페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인도 도서관과 같이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오산시의 작은 도서관은 현재 31개. 오산시는 5일 시장과 시민, 사사와 함께하는 다독다독 이웃공동체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 5개, 2018년에는 10개 도서관을 선별해 각 도서관에 연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작은 도서관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오산형 시민대학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의 도서관이 오산 시내에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플러스해서 보면 마을 구석구석에 작은 도서관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과 마을 작은 도서관이 연계가 되어서 시민대학의 어떤 다양한 강좌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강좌와 연계되어서 마을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서관. 오산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담아 변화하고 있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곰치와 곤드레를 활용한 강원 나물밥이 그중 하나인데요. 그 소식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 2일 평창군 용평면에 위치한 정강원에서는 강원 나물밥 전문점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강원 나물밥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식회, 그리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평창군은 우수한 산나물의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은 산채 생산이 많은 산간 지역의 특색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향토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산나물의 주산지는 강원도, 그중에서도 이제 평창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나는 우수한 산나물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레시피로 인해서 그 명품 나물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나물밥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오륜쌀과 오륜감자, 녹색유지 건나물 특허 기술을 받은 4종류의 산채와 표고버섯 등이 주 재료로 사용됩니다. 한 그릇 안에 다양한 식감과 맛을 지닌 나물,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미 그 시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강원 나물밥은 기존 비빔밥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 저염식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 나물밥은 그 강원도 기후와 토양에 맞게 식자재가 특별히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나물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관내 2개 업소가 전문점으로 지정돼 강원도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고 식기 구입, 조리장 시설 등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강원도 인증업소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나물밥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내 3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평창군은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좀 더 나물밥 판매 업소를 확대를 하고 또 이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나물밥을 맛보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나물밥 전문점 지정을 향토 음식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로 삼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나물밥 한 그릇에는 강원도의 자연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강원도민의 구수한 인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식회 때 90% 이상이 만점을 줄 정도로 맛 역시 훌륭한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바른 먹거리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산림의 품질 혁신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숲을 태생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430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250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600헥타르 등 총 1280헥타르 면적에 대해 추진됩니다. 특히 숲 가꾸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240헥타르에 대해서는 산림 경영 계획을 무상으로 수립해 줄 계획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은 산림에 대해 산림 자원의 지속적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주가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산채 재배, 운재로 등의 시기 및 내역이 반영된 10년간의 계획입니다. 산림 경영계획 수립 대상은 5년 이내에 벌기령에 도달되는 산림을 제외한 1헥타르 이상의 산림 중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산림 중 5년 이내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은 산림입니다. 평창군 대화 전통시장 서포터즈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일까지 대화 전통시장을 위해 활동할 젊은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들은 온 오프라인 홍보, 시장 행사 지원, 모니터링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활동을 펼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출장에 따른 소정의 팀별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화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포터즈가 대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창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준공식이 평창읍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5일 착공해 11월 24일 준공됐으며 총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398.25제곱미터로 길이 22.5m, 폭 17.7m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비가림 시설이 준공돼 지역 어르신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즐거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주민 화합과 체력 단련의 장으로도 이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는 횡성 평생교육 아카데미가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생교육 아카데미는 우리들의 꿈을 담금질하라는 주제로 연극과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친구 간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버디무비 불의 전차 공연에 이어 인기 개그우먼 홍윤화 씨가 강사로 나서 우리들의 꿈을 담금질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는데요.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 평생교육 아카데미는 지난 8월 여성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1, 2차가 진행됐으며 이번 3, 4차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횡성군 체육회와 한국직장스포츠연맹의 체육발전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한규호 횡성군수와 엄영수 한국직장스포츠연맹 회장, 오철민 한국직장스포츠연맹 야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전국적으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장스포츠연맹 주최의 스포츠 행사를 횡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협약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연맹 개최대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과 체육대회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직장스포츠연맹과 한국직장스포츠연맹 야구협회에서는 연맹 주최 종목별 체육대회와 야구대회를 횡성군에 유치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군의 직장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 횡성 베이스볼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체제에서 군직영 체제로 전환한 횡성 베이스볼 파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활발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첫 신호탄이었던 2016 행성 한우배 공공기관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공기업과 횡성 원주 홍천 지역 관공서 등 12개 공공기관 300여 명이 참가한 횡성 한우배 공공기관 야구대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27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횡성군청 야구동호회 스피릿이 원주경찰서와 치열한 접전 끝에 17대 16 한 점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스피릿은 우승 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며 우승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눴습니다. 여수시 수정지구 행복주택건설 사업이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모두 17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 200세대와 상가 도서관 등이 건립됩니다. 시는 관문지구와 서교지구에도 임대주택 400세대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11회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자치단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통해 심사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리시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여수시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다소 늘었습니다. 시는 일반 회계 8,297억 원과 특별 회계 1,227억 원 등
모두 9,524억 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총 71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여수의 낭도에서 섬 여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철현 시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식당과 게스트하우스 등 기반 시설 설치가 마무리돼 섬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낭도는 화양면 남서쪽에 위치해 주민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년여 동안 주민대학과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섬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수 산단내 휴캠스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여수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시청 남측 주차장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70kW 규모로 지난 9월에 70kW급 발전 설비를 기증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시는 이번 발전 설비로 지난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23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완료해 시청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기 요금의 23%인 4,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시 의회 의원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 현장을 비롯한 15개소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참여해 영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영주시 시책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 모색하는 등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첫 사례로 영주 학사골목이 새 단장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사골목은 경북 전문대 앞 217m 구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58개 점포와 함께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게 되며 내일로 공작소와 청년 비전센터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의 공간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상인과 건물주들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건물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주역과 연계해 여행자들에게 저렴한 숙식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Y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문화와 관광,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학사골목은 1972년 경북전문대 개교 후 형성된 학교 배후 상권이었으나 학생 수 감소와 영주역 중심의 대형 상권 형성으로 침체를 겪어온 곳으로 자치단체와 주민, 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가 주도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추운 겨울을 맞아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주시 안전정책과 직원들이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느새 추위도 잊은 듯합니다. 오늘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곳은 영주 1동, 독거노인 세대 두 곳인데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배달 봉사와 더불어 동절기 화재 예방을 대비해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좀 더 많이 펼쳐져가지고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직원들은 연탄 400장을 구입해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해 연탄 한 장 한 장에 사랑을 가득 담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예, 날은 춥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안전정책과라는 부서 특성을 살려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집안 구석구석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거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자기 주머니 조금씩 풀어가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날 안전정책과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공감하며 따뜻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빼야 됩니다. 놓고 안 잡히는 빼고 나중에 누르면 할머니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포항시에서는 드론 체험 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드론의 원리부터 조립, 분해, 비행까지 실습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아이들보다 오히려 아빠들이 더 신나했다는 후문입니다.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파란 하늘을 멋있게 가로지르는 바로 그것! 비행기냐고요? 아닙니다. 짜자자! 바로 이 무인 항공기 드론입니다. 요즘 이 드론이요, 상업용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에 발맞춰서 포항시에서도 이 드론을 활용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 무인 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아빠와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지난달 19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으로 15쌍의 아빠와 초등학생이 모였습니다.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원리와 비행 안전 교육을 배우고 실제로 드론을 조립해 조종 실습을 해보기 위한 자리인데요.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나노융합기술원이 함께 마련한 이 수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와, 이렇게 보니까 아빠와 자녀가 짝꿍이 돼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체험 교실 열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드론은 무인 항공기입니다. 드론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국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포항 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공과대학교 무한상상실과 협업을 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항이 빠질 수 없겠죠? 아이들에게 과학과 드론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드론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드론 체험 교실은 총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드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오늘 드론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드론의 활용 방안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리, 왜 드론이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프로펠러가 어떻게 해서 드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립을 통해 가지고 직접 체험해서 드론이 안 나는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혹은 날릴 때도 어떻게 조심해야 돼서 날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론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란 말인데 덕분에 참가자들은 수업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와, 아니 수업을 엄청 집중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전 저기 앞에 쭉 빠져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좀 재미가 좀 있으신가요? 수업을 들어보니까? 사실 평소에 같이 이렇게 아들하고 이런 자리를 못 해봐서 그냥 오늘 하루 같이 왔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예. 다른 누구보다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드론 체험 교실. 드론을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의 꿈도 쑥쑥 자라납니다. 우와, 드디어 완전 완성이 됐네요. 아빠와 딸이 만든 첫 번째 드론인 거네요. 네, 처음이죠.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완성 딱 됐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잘 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날리러 가가지고 이제 잘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었으니까 잘 날 겁니다, 아마 지금. 뭔가 아빠랑 같이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잘 날면 좋겠어요. 잘 날 것 같아요? 네. 잘 날아라, 드론아! 야! 이젠 드론 체험 교실의 꽃이죠. 진짜로 드론을 날려볼 시간입니다. 드론은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데요. 과연 그 말처럼
웽웽 잘도 날아오르는 드론입니다. 네가 보는 방향이 아니고 이 드론의 기준점으로 방향을 봐야 돼. 자, 던져봐요. 던져요. 아빠가 던지면 아이가 조종하는 환상의 복식조가 탄생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날아준 드론에 아빠와 아이 사이도 더 돈독해지니 아무래도 오늘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체험 교실은 대성공인 듯합니다. 진짜 잘 날리세요, 드론. 이렇게 드론 한번 날려보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일단 첫째는 아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저한테도 이런 끼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공간과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드론 체험 교실. 이것으로 끝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체험 교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더욱 향상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포항공대 무한상상실이랑 평생학습원은 내년에도 3D 프린팅 드론 같은 교육을 많이 준비할 건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이 아빠와 함께 포항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이 떠오른 아이들의 꿈과 희망. 오늘의 체험을 밑거름 삼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갈 이 아이들의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체험 교실은 지난 2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요. 내년에는 더 많은 콘텐츠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포스팅이었습니다. 겨울철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스 난방 기기 사용이 빈번한데요. 각종 화재와 가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